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초중고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세우자 강원도 교육청이 전면 등교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교육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방역당국이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 전면 등교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300명이 안 되는 읍면 지역 학교만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0여 개 중 70% 학교에서 전교생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이어온 등교 지침입니다. 이처럼 2학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등교 원격 병행 수업에 학부모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장맘이다 보니까 혼자 남겨져 있는데 밥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 자기 관리도 아직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데 고민이 많죠. 등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등교 지침을 일주일 더 연장해 1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주 동지역 유초 중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전교생 등교를 하지 못하는 30% 학교에 대한 족쇄는 언제쯤 풀릴까요?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오는 8일 예고된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당장이라도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싶지만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상태가 이 상태로 안정이 된다면 다음 주 이후에는 80% 정도까지의 전면 등교를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11월부터 독감까지 유행한다면 올해 전면 등교는 물거품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세종시 교육청이 이부제 수업 같은 시차 등교를 통해 전교생 등교를 강행하고 있어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양양에 있는 외국어 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교조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엘리트 교육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외국어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 교사 연수를 담당하는 강원 외국어 교육원. 2001년 강원 학생 수련원으로 출발해 영어 체험 학습장을 거쳐 2009년 지금의 형태가 됐는데 내년 7월까지 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합한다는 겁니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즉 환경, 사회, 경제 등 여러 문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소양 교육을 기본으로 소통과 이해를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상황별 영어 회화 학습을 중점으로 했던 낡은 체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확대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외국어 교육을 통합 운영할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외국어 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개편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현장을 지원해야 함은. 반면 전교조는 이 같은 국제교육원 개원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전히 영어만 내세운 집중 캠프 등이 학생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계속 인지하고 있는 전시성 사업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그 시민성을 기르고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교육청은 영어만 강조하고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감 공약으로 직속기관의 역할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교육 과정을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한 세계 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재점검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레고랜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의당 강원도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의 준비는 마쳤지만 국회에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이 연장되면서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9일 강원도청에서 진행하는 국감에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돼 도내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3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된 건수가 모두 4,951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는 39건이 적발됐습니다. 박 의원은 일선교육청이 단속 인력의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위한 성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작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모인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들이 강의에 열중합니다. 강사는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발달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모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따라가면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도움을 절대 요청하지 않아라. 강의를 듣는 장애 당사자를 위해 사례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인터폰을 받지 마세요. 시작된 지 2해째를 맞은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위한 성인권 교육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은 정신적으로 6살에 머물러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관계가 고립되기 쉽고 이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누군가 회유하면 쉽게 넘어가고 거부 의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18년에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장애인 피해자 1,358명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의 인식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딱 그 상황을 보고 비장애인들이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상시적인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비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전문가들은 특히 수사나 재판 관련자가 장애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족들은 범인이 끝까지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일행과 함께 산을 찾은 58살 한모 씨는 몸이 좋지 않아 혼자 승용차에 남아있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인근에 사는 23살 이모 씨.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검찰은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 준비해온 계획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 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정신 감정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 씨가 범행 동기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상황에 유족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용서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 변호인조차도 속 시원히 얘기를 막 안 해주니까 많이 답답해요. 또
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할 말이 없다며 짧게 대답했고 유가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번에도 아무 말 없이 저렇게 갔고 이번에도 또 반성의 말도 없이 사과의 말도 없이 저렇게 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회 남성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 술자리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강원도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한 추석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추태를 부린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 파악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랭지 배추와 무 작황 부진으로 인한 일부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76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9% 올라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열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고랭지 채소 작황이 60%가량 줄어들면서 한 달 사이 배추가 46.6% 급등한 가운데 사과도 29.5% 오르는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강세를 보였던 육류 가격은 국산 소고기가 10.8% 인상된 반면 돼지고기는 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대학교 병원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강원대병원 오원섭 감염내과 교수를 단장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감염내과 전문의와 예방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강원도에 맞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학조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현장 지원과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가 출연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이달 출범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올해 춘천과 원주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 2곳을 수탁 운영하는 등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잠정 휴관했던 횡성 한우체험관이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횡성 한우체험관의 하루 관람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한우를 이용한 떡갈비, 한우 과자 요리 체험,
한우 가죽과 솥불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은 하루 1회 30명 이하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을 운영해 지역 특산품인 횡성 한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양양군 번영회가 신규 동해 북부선 사업에 38선 역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양군 번영회는 성명서를 통해 남북 평화, 남북 교역의 교통망인 동해 북부선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38도선을 지나가는 만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일원에 38선 역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양양 군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전략적 수정 대책이 없으면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을 보이콧하고 투쟁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가을 단풍 관광철을 맞아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이달 말까지 설악산 주변 교통 정체가 생기면 진입 차량을 제한하고 인근 공영 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주변 전광판을 통해 교통 정체 상황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공원에서 상가단지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학성동의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여성 커뮤니티 센터로 다시 탄생합니다. 강원도는 원주시와 함께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인 힘해촌 일대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까지 여성 친화 문화공간인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여성 창업과 취업을 돕는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 도시 재생 사업과 더불어 인근 성매매 업소의 잦은 폐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면 누구나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저녁엔 연수 1기 38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녁엔 연수는 근무 시간 이후 저녁과 주말을 활용해 운영하는 연수입니다. 이번 연수는 교과 교육, 생활지도,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 가을로 예정됐던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는 당초 지난 5월 열기로 했던 한마음대회를 10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행사는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개최지였던 태백시에서 2022년에는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동해시에서 각각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주차타워를 새롭게 도입해 주차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한림대학교 병원은 4층 규모로 차량 21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도입해 기존보다 주차 공간을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정상기를 도입하고 실시간 주차 현황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당초 한림대학교 병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응급실 인근과 횡단보도까지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면서 병원 이용 환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올해 겨울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화천군은 내년 4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 800여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